로봇이 초기에 구입할 때 수천만 원이지만 10년간 쓴다고 생각을 하면 1년에 몇백만 원 안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바로 누릴 수 있도록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도입을 하자마자 바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하시겠습니까? 예, 같이 하겠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템을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트위니의 대표이사 천영석이라고 합니다. 트위니는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10년차 기업인데요.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카이스트 출신의 석박사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시작을 해서 지금 한 약 100명이 일을 하고 있는 로봇 기업입니다. 물류센터나 공장에 로봇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형하고 저는 전공부터가 많이 달랐어요. 고등학교 때 형은 이과를 갔고 저는 문과를 갔어요. 문과를 간 이유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는데 형만큼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과에 가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저는 경영학과를 가고 형은 전기전자 공학 쪽을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같이 사업을 하면 되게 신기하겠다라는 막연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고요. 저는 군대를 나와서 공공기관에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천홍석 대표가 어느 날 저한테 창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은 점들도 많았지만 평생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많았거든요. 인생을 좀 더 도전적이고 가치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나이가 정말 많이 들었을 때 인생을 돌아보고 그 기억과 추억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는 것도 좋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형한테 바로 창업을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이 박사학위를 자율주행 로봇으로 받았는데 저는 창업할 때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만큼 그때는 다들 낯선 단어이기도 했고 완전 새로운 분야였습니다. 그렇지만 형하고 하면 뭐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형을 믿고 같이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점수를 주면 저는 100점을 주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했던 것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였고요. 형 덕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훌륭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저에게 준 형한테도 감사하고 그 선택을 한 저도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시장의 한정에서 생각을 하면 시장은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이고 아마 앞으로 열릴 시장에 비하면 한 1% 정도 열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잠재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왜 안 열렸어? 라고 물어보시면 기술적 한계, 환경의 한계, 우리의 경험의 한계 이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은 식당 서빙 로봇이잖아요. 식당의 서빙 로봇은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편한 편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서 선전하지는 못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가격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중국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당의 서빙 로봇은 시작에 불과하고 기술적으로 도달이 가능했을 때 열리는 훨씬 큰 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장은 공장, 물류센터, 그리고 라스트마일, 생활물류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류센터로 넘어왔을 때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역할이 엄청나게 크게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류센터에서 고객이 주문한 것을 박스에 담아서 포장하는 데까지 보내는 이런 오더피킹이라는 업무를 봤을 때 기존에 자동화된 정도를 보면 거의 안 되어 있고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는 굉장히 넓고 사람도 길 찾기가 힘들 정도로 획일적으로 생겼는데 로봇이 보기에는 박스가 있다가 없다가 주변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걸 구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큰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시장이고, 여기에 가장 먼저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시장에서 앞서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트위니는 이 물류센터를 메인 타겟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에는 생활 물류 쪽에도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지도를 제작하고 그 지도를 기반으로 주변 환경을 보고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맵을 처음에 그렸을 때는 굉장히 정돈된 환경에서 지도를 그리겠죠. 그런데 환경은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환경에 대해서 이게 장애물, 나의 지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이즈인지 인식을 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들 이제 자기 위치 추정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슬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도 데이터하고 로봇이 다닐 때 센서로 주변 환경을 보고 지도 데이터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지도 데이터하고 센서 데이터 비교를 잘해서 자기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기술에 대해서 로봇 기업들마다 기술적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자율주행 로봇들은 거의 2차원으로 주변 환경을 볼 수 있는 2D 라이다 센서를 이용합니다. 2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특정 평면에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면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3차원 환경에서는 당연히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위치 인식을 정확하게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히 장애물이 늘어나거나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획일적인 공간이 넓어져서 그 지도 데이터하고 비교하기가 힘들어지면 길을 못 찾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트위니는 이제 3차원으로 주변 환경을 보는 3D 라이다 센서를 쓰고 있고, 사람처럼 장애물이 바닥에 있거나 특정 부분이 가려진다 하더라도 전체 공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잘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3차원으로 보고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고 노이즈를 잘 제거하는 이런 데이터 처리 기술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위니 경쟁력은 길을 잘 찾는 겁니다. 그게 자율주행 로봇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넓고 복잡하고 환경 변화가 심한 곳에서 사람보다 더 길을 잘 찾을 수 있는 게 자율주행 로봇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기술력인데, 사실은 그 기술력을 많이 갖지 못해서 특정 제한된 환경에서만 슬램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위니는 그에 비해서 어디든지 공간만 있으면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보다는 훨씬 길을 잘 찾고요. 그렇게 길을 잘 찾는 기술력이 트위니가 앞선 부분이고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물류센터에서 자율주행을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도 저희가 그 물류센터 오더피킹에서 상용화에 성공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어디든지 자율주행할 기술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로봇을 시장에 내놓으니까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제품 내놓은 게, 제품명을 말씀드리면 나루고 60, 나루고 100, 나루고 500이었습니다. 뒤에 붙은 수치는 최대 적재의 중량이고요. 사이즈를 달리해서 물건을 내놓으면 당연히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교수님들이 시장과 고객의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기술자들은 그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서 실패하는 일들이 늘어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같은 실수를 한 거죠. 그렇게 내놓으니까 시장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렇게 고객들을 만나면서 시장의 니즈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을 잘한다고 공장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구입을 해서 그냥 쓰는 건 아닌 거죠. 어느 시장에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시장 조사부터 먼저 하고, 물류센터에서 오더피킹이라는 분야에 적용하기를 마음먹고 그 시장에 대한 디테일하게 연구조사를 하고 시장에 맞는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나르고 오더피킹이라는 제품을 내놓고 그 이후에 공장에 맞는 나르고 팩토리, 그리고 생활물류에 맞는 나르고 딜리버리, 이런 식으로 무게에 초점을 맞춘 제품 라인에서 적용처에 맞는 제품 라인업으로 올해 바뀌었고요. 특히 물류센터에 이 제품을 내놓고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처음에 과연 우리가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제품을 내놨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문점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제품을 고객들도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채택을 하고 적용하는 게 되게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장에 발을 내딛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런데 처음 저희 제품을 선택해서 적용을 일부 해주신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이 재구매로 이어지게 되어 가지고 지금은 많이 확신이 생긴 편입니다. 그래서 100대 이상 계약을 해주신 물류센터도 생겼고, 그리고 점점 확산 속도도 굉장히 많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확신이 생기고 이 시장에서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분명 존재하고 있고, 외국은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가지고 시장을 계속 개척해 나가면 다른 분야의 로봇들 또는 장비들보다 더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물류센터 오더피킹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일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물류센터들은 우리 지하철이 다니거나 버스가 다니는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완전 외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곳이고 외곽에 있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줄 수 있는 산업군도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거. 두 번째는 비용을 낮추고 싶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속도를 더 빨리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줄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부 다 사람에 의한 부분이었는데, 자율주행 로봇을 도입을 함으로써 사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을 하는 업무를 대신 해줄 수 있게 되고, 시스템과 연동해서 실수도 많이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로봇이 잘 움직임으로써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약 2배 정도 되는 속도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 고가고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자동화 설비에 비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물류센터를 자동화하기 위한 기존의 로봇 기업들이 많은 고민과 결과물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런 자동화 설비들은 신규로 물류센터를 만들 때 기존 라인과는 다르게 완전 자동화 설비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초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설치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짧게는 6개월, 많게는 1, 2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 로봇은 저렴한 편이죠. 로봇 가격만 있으면 되고 설비를 새롭게 깔 필요도 없고 기존 물류센터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로봇 가격만 내면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봇 가격도 대당 수천만 원을 하기 때문에 부담되잖아요. 10대만 해도 수억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고민을 하다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이 초기에 구입할 때 수천만 원이지만 10년간 쓴다고 생각을 하면 1년에 몇백만 원 안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바로 누릴 수 있도록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도입을 하자마자 바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바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선행돼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어디든지 상용화돼 다닐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주변 환경이 로봇이 다니기에 적합해야 되고요. 그런 기술과 환경이 주어지면 자율주행 로봇과 협동 로봇이나 다른 로봇들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를 생각을 해보면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는 게 되게 귀찮은 일이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가서 버려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걸 집 앞 현관문 앞에만 내놓으면 로봇이 가지고 가서 분리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분명히 상용화될 거고요. 가정이나 사무실이나 어디서든지 배달 서비스, 지금 이제 사람이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로봇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로봇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아까 바라보는 이 시장에 대한 관점이 아직까지 작은 시장이고 어떻게 열릴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 시장이 크게 열릴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 누가 봐도 큰 시장이 되었을 때 자율주행 로봇 하면 트윈니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